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평통연대의 논평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을 확인하고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6월은 순국 선열들의 나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달입니다. 한국 전쟁의 상흔을 돌아보며 전쟁은 한반도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음을 선포하는 달입니다. 12.12 쿠데타로 세워진 군사정권에 대해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냈던 자랑스러운 달입니다. 또한 6월은 남북 정상이 최초로 만나 긴장 완화와 재반 교류, 상호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던 희망 넘치는 달입니다. 우리는 6.15 남북 공동선언 22주년을 맞이해서 당시 발표되었던 선언문의 각 조항에 담긴 정신을 확인하고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킬 것을 작정해야 합니다. 첫째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조항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평화통일 주체가 주변 강대국에 있지 않고 남과 북에 있음을 직시하며 동반자인 남과 북이 대화의 채널을 한시도 단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조항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통일이 어느 한쪽으로 흡수되는 것을 지향하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며 남과 북이 주체적인 각각의 국가라는 전제 아래 국제법의 테두리에서 모든 관계를 구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는 조항입니다. 우리는 남과 북의 절박한 과제인 인권과 인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국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민족 공동체의 동질감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산가족 1세대의 상봉과 상호 방문, 서신 교환과 통신의 자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넷째로,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는 조항입니다. 우리는 남과 북의 신뢰가 긴장과 갈등과 대립의 분단 체제를 해소하고 조건 없는 만남과 용서, 화해와 교류를 통해서 형성됨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현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가 절실하다는 것, 모든 교류는 당국은 당국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이중 트랙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끝으로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는 조항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북 사이에서 어렵게 합의한 모든 것, 예를 들면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선언, 14 남북 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등 국회 차원에서 승인하고 합의 내용의 실행을 위해서 상설기관을 구축하며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이남 정부는 북을 주적으로 규정했고 이북 당국은 미사일 발사를 수시로 강행하며 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북 전역은 코로나19와 열병의 재난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대적인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그동안 평화통일의 이정표 역할을 해온 6.15 남북 공동성명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해서 공존과 평화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평통연대 논평이었습니다.